다 선량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거는 아닌데요. 왜 인형 씨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까요? 그건 제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? 어떤 면에서요?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? 제가 일단 외로움을 타고 또 그 친구들이 그런 거를 좀 알고 제가 바보는 아니니까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? 아,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. 어쩌면 그냥 친구들이 내가 필요해서 그냥 옆에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죠. 아니 아주 나쁘게 표현을 하면요. 이건 정말 나쁜 표현인데요. 그 가장 친했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 네. 그 인형 씨를 호구로 본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. 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 않나요? 제가 이건 정말 궁금해서 그냥 네. 확인해보고 네, 네.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. 네. 예를 들어, 이건 예를 든 거예요. 친구가 만약에 춘향이라고 합시다. 네. 그러면 춘향아, 너도 사. 네. 이렇게. 네. 이렇게 말하면 네. 인형 씨는 너무나 좋은 뜻이었던 거예요. 네. 내가 내 네, 것만 네. 사는 거 미안하니까 너 네. 것도 사. 네. 그래서 야, 너도 사. 네. 이렇게 했는데 네. 그 춘향이는 지가 뭔데 돈을 갖고 나한테 그래?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다시 생기면 네.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? 바뀌어야 되잖아요. 그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.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오해를 받는다면 네. 인형 씨 자신을 위해서 조금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. 네. 바뀌려면 뭐가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. 그 상황은 뭐가 문제였습니까? 말투요. 말투. 네. 네. 다른 점 또 있어요. 어떤 거예요? 예를 들어 친구한테 야, 너도 하나 골라. 신상 골라. 괜찮아. 아, 그건 아니었어요. 약간 또 또 방송하시니까요. 여 박사님이 연기를 잘하세요. 너도 사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. 저는 근데 어? 친구들한테 좀 더 그거보다는 좀 조율성이 있는 것 같고.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? 이거 이쁘겠다. 이거 사. 문제 많네. 잘못한 건 없으십니다. 네. 문제는 많습니다. 자, 이 문제 좀 찾아봅시다. 나 못해? 구체적으로 알지 그러니까. 못하면 또 똑같은 패턴을 또 겪습니다. 맞아요. 그러면 인형 씨는 본인은 좋은 뜻이었어요. 그러나 또 비슷한 오해를 또 받습니다. 네, 맞아요. 자, 놓치고 이거는 싶어요. 문제 많은 겁니다. 자, 얘기해 봅시다. 네. 의도는 좋으나 네. 일방적 소통이라고 하죠. 일방적인 거죠. 고급지게 저런 표현. 미안하다. 레벨이랑 딱 맞아. 아유. 일방적 소통을 하신 거예요.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선이라도 친구한테 물어보는 과정은 필요한 거예요. 야, 내 거만 살렸는지 좀 미안해서. 근데 내가 너 하나 사주고 싶은데 괜찮겠어? 라고 물어봤어야 네. 되는 거거든. 그럼 친구가 나 됐어. 그러면 그래?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럼 고맙지. 난 사주고 그러면 싶은데 그냥 예의상 싫다 그러면 어떻게? 난 사주고 싶은데요. 저 추가. 네네.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바꿔 한다고 추가로 이거는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저 그 말 들으니까 더 기분이 나빠. 진짜? 네, 이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 의견도 안 물어보고 이미 그것도 기분이 나쁜데 그 뒤에 거는 이제 더 말을 더 할수록 기분이 더 나빠져.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렇구나. 그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. 생각 못. 자, 그러면 왜냐면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요. 받아본 적이 없고 저만 줘봤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제가 돈 냈는데. 물어봐야 돼요. 그러니까 선의도 이 사람이 벌써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물어봐야 돼요. 내가 오늘 같이 내줄까? 그러면 친구가 고맙지. 그러면 내주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한꺼번에 2명이요? 내버리면 인형 씨가 한 거는 굉장히 또 민망할까봐 그랬는데. 그렇죠. 이런 마음도 또 있었던 거죠. 인형 씨 민망할까 봐 빨리 입장에서는. 하고 민망할까 봐. 어느 정도까지 저를 낮췄냐면 야, 안녕하세요 뭐 양익준입니다 그러면서 야, 안녕하세요 할 수 또 있잖아요. 근데 뭐라 해야 되나 좀 비속어인데 안녕하세요 족밥입니다. 본인은 그렇게 소개했어요? 그러니까 낮춰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 낮춘 거죠. 그러니까 저 아무렇게나 대하셔도 돼요라는 어떤 뉘앙스였을 수도 있어요. 가능하면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좀 그러니까 저희가 연출할 때도 이제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에게 항상 하는 게 우리는
누가 높낮이 뭐 감독이 높고 제작자가 높고 높낮이가 없다. 너는 뭐 제작부의 막내 역할을 하는 역할이고 나는 감독을 하는 역할이고 당신은 배우를 하는 역할이고 다 우리가 그냥 자기의 역할들을 수행하면 되는 거지 우리 안에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항상 하면서 네. 작업을 하거든요. 자, 근데요, 네. 제가 쭉 말씀을 들어보면서 능력 뛰어나, 그 다음에 일 잘해, 상대를 존중해. 그러면 대부분은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요. 네. 근데 그렇지 않은 아주 일부의 상황이 왜 그럴까?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어떤 상황에서는 양익준 감독님은 굉장히 부적절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부적절하다는 게 뭐냐면 화가 나도 적절하게 화를 좀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기분이 좋으면 그 상황에 적절하게 기분을 표현하고 싫을 때는 적절하게 싫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가끔은 부적절한 거죠. 네,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. 왜 이분은 부적절할까? 이제 저를 좋아하는 뭐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저를 좋아했던 친구가 다가와도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도 그 마음을 못 받고 밀어내. 내가 좋아함에도 불구하고. 이게 저도 슬프죠. 저도 연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첫 연애라는 걸 30살 즈음에 시작했고 사랑으로 감싸준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. 연인은 아니었는데 한 살 젊은 저보다 젊은 이제 여자 그 연기 같이 시작했던 동료였는데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웠고 그 친구 때문에 30살에 처음으로 원두커피도 먹어보고 와인도 처음으로 그 30살에 먹어봤는데 이제 저보다 키도 좀 더 크고 되게 글래머러스한 친구였는데 항상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렇게 여성한테 꼭 안겨본 적이 없는데 그게 뭐 성적으로 느껴지거나 이게 전혀 아니고 그냥 어색한 거예요. 네네. 그렇게 네. 근데 걔가 항상 꼭 안아주더라고요. 안아주더라고요. 익준아 사랑해 하면서.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만날 때마다 항상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이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 친구한테 많이 받아들였어요. 그 친구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 맺고 이제 어떤 여성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거부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문을 열었던 계기가 그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네. 것 같아요. 되게 감사하죠, 그 친구가. 네. 제가 이렇게 오늘 만나 뵈니까 사람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. 사람을 네.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사랑이 배고픈 사랑을 굉장히 고파하는 분인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해도 누군가가 좀 그 감정을 좀 수용을 해주고 받아준다든가 이런 경험들은 네.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네, 한번 들어볼까요? 저희 엄마가 19살 때 누나를 임신해가지고 진짜 아기 때 엄마가 됐어요. 네. 그리고 저희 7식구였거든요. 방 2칸에 할머니, 할아버지 포함해서 7식구가 이제 사촌 누나들 이제 시골에서 또 올라오면 9식구 살고 막 이랬었거든요. 이제 자녀를 갖게 되고 이제 시부모를 매시는 7식구 안에 이제 살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되게 오리지널리티한 성향을 전혀 오픈을 시킬 수 없었던 근데 그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. 아버지도 근데 어쨌건 뭐 이 남성이라는 근육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존재를 뭔가 언어적으로든 뭐 폭력적, 물리적이든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는 아버지는 왜 엄마를 그렇게 대하셨나요? 폭력을 쓰고 여성은 당하고 나는 이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쌍하고 슬프고 그래서 약자에 대한 안쓰러움과 안타까움과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. 네, 과도한 어떤 힘, 일종의 폭력이죠. 과도한 힘과 폭력에 대한 어떤 한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작품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그랬던 게 바로 그 똥파리네요. 네.
오빠가 말려줘. 엄마 죽어.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 영화 속에 이제 용역 깡패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메시지 하더니 제가 감독님 영화를 봤는데 제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감독님 영화 보고 깨닫게 됐습니다.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연락 좀 주셨구나. 네.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죽었어요. 근데 아버지를 절대 용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 영화를 보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. 뭐 이런 친구도 있었고. 그러니까 참 그게 저는 제 살풀이용으로 찍었는데 이런 분들의 얘기를 계속 듣고 하니까 그냥 감사해요. 그런 편지를 받고 저도 위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나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구나.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았구나.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저한테도 위로가 되긴 했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감독님의 그 똥파리 영화가 네.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런데 정작 본인의 삶에는 아직 일부 이 힘을 더 회복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영화 작업에서 가족들에게, 조카에게, 이 우리 관객들에게는 이 힘을 많이 주시는데 이 힘을 본인의 일상, 본인의 삶 속에서 많이 더 발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남은 과제인 것 같아요. 이미 본인을 뺀 가족과 타인에게는 많은 힘을 주고 계세요. 이 힘을 양익준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잘 끌어와서 안정감과 내적인 힘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양 감독님의 좀 남아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안 돼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. 커피숍이 한 이제 3년째인데 사장님 제가 뭐 주말에 쉬는데 땜빵 좀 해주실 수 있어요? 그러나 그래 그럼 내가 땜빵 해줄게. 그럼 저도 일을 보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땜빵 해달라면 제가 이제 또 땜빵하고 약속을 잡다 보니까 보통 골프가 현재 잡혀있는 게 18개 한 달에 18번이 잡히고 월화수목금 뭐 이렇게 5일 내내 친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한테 지장이 있는데 또 갈 수가 사실 가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거절을 못해서 잡았다가 점점 날이 다가오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. 그 약속을 가야 된다는 게. 절대 끝까지 뭐 싫다거나 거절을 한다거나 뭐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. 제가 옆에서 보면. 연예인들은 그런 부탁 같은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. 만약에 뭐 이제 뭐 결혼식을 한다거나 뭐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뭐 친분 관계가 없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뭐 그런 것까지도 다 무조건 다 그냥 예 뭐 다 오케이 그냥.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좀 있거든요. 첫 번째는 약간 우선순위가 없으세요. 우선순위가 없으세요. 네네네.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약속을 다 지키려고 하는 면이 있으신 거예요. 그건 나쁘진 않아요. 굉장히 성실하신 거고 약속이라는 신뢰라는 걸 잘 지키려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우선순서에 의해서 뭔가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. 그냥 그 더 중요한 일을 하면 되는 거지. 덜 중요한 일까지 다 챙기면서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우선순위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뭐가 더 중요한지를 언제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가중치를 안 두시는 것 같아요. 가중치? 네, 왜냐하면 어떤 부탁을 받을 때 가중치가 있어요. 절친. 그러면 가중치를 두는 거죠. 예를 들어 똑같은 부탁을 무게를 10이라고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
어떤 존재고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가중치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. 아는 사람이 또 아는 사람, 그럼 가중치가 거의 없는 없잖아요. 거죠. 그거와 내 일 내지는 우리 가족의 일, 나의 배우자 일, 또는 절친인 정수 씨의 일, 이거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하고 어떻게 가중치가 같습니까? 근데 이거를 비슷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.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 중에는 거절을 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거절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거절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그러면 결국 인간관계에서 내가 거절당할까 봐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럼 굉장히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. 그러면 거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. 그래서 거절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어요.